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73년 소띠분들의 2022년 운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의 운세는요, 그 해 한 해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년도의 운의 변화가 연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운세를 예측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2021년의 변화가 어떻게 2022년으로 이어지는지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큰 키워드로 보면 73년생 소띠분들은 2021년에서는 변화를 종료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22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커다란 메시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의 큰 변화의 종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이사항과 변화 요소와 조언, 이 세 가지 요소로 한번 설명을 좀 이해할까 합니다. 2021년의 특이사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재가 종료된다는 겁니다. 즉 소위 날삼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삼재는요, 소띠한테는 2019년, 20년, 21년 이 세 개의 연도가 삼재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변화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21년 이 3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2019년에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변하는 상황이고 주도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굉장히 좀 재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는 여성분들한테 주로 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좀 불리한 상황이 돼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상황 변화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부터 변화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20년에 변화하신 분도 있고, 이 두 개의 연도의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견디다가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하게 되는 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는 요런 기준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변화의 요소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변화하는 것이냐? 크게는 직업, 직장, 주거, 대인관계, 가족관계, 계약관계,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문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직업 분야에서 보면 직업 자체의 변화가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뭐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 아이템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그동안 쭉 가져왔던 수입 구조가 굉장히 큰 변화가 되는 것도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뭐 수입 구조의 변화는 뭐 내가 투자한 회사의 특정 지분에 의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그 지분이 뭐 소송이라든가 다른 일 때문에 그 안정적인 수입을 갖다 얻지 못할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그동안 충분히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입 쪽으로 전환하면서 내 수입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사주와 대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고 어떤 변화는 부정적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직장의 변화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을 이동하기도 하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요. 또는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근무처나 자신의 역할이 변화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도 본사 내에서 부서 이동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점으로 발령이나 또는 지점에 있다가 본사로 발령 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답니다. 직업이나 직장의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거에 대한 변화 또한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래된 주거라든가 또는 주거 말고 내가 갖고 있던 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처분도 보통 이럴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럴 때 일어나는 부동산 처분은 서로 꼭 내가 돈이 필요해서 처분하기보다도 서로 이렇게 공동 투자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인연이 멀어지면서 공동 소유했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대인관계는 이제 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 친구 관계겠죠. 또 가족 관계에서도 어떤 기존 관계의 청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별거하시는 분도 있고 이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만났던 사람과 헤어짐도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일시적으로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몇 년 동안 인연이 끊어졌다가 요때 잠시 만났다 다시 끊어지는 경우도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거 외에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내가 어떤 납품 관계라든가 어떤 그 뭐 용역 관계처럼 오랫동안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그 계약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도 2021년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계약 관계는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부분을 보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주동이 돼서 이제는 물러설 수 없고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변화에 주동이 돼서 변화를 마무리 지을 시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더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21년에 종료시켰다면 22년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도전은요,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과거에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도전이 매우 좋습니다. 또 만약에 주거라면 살아보지 않았던 낯선 곳으로 주거 변동하는 일도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낯설고 설레는 일,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2022년에 일어나는데요. 근데 요렇게 새로운 일, 도전하는 일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면 내가 새롭게 도전할 분야에서 해서 될 일과 되지 않은 일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잘 될 수 있는 일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좀 쉽게, 그러니까 큰 노력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또 빠르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일,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준비 시간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을 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좀 새롭게 설레는 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편안하게 내가 큰 노력 동반하지 않고도 한번 의지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 또 어느 정도의 설렘을 동반하는 일,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는 일이라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도가 높다는 거랑 성공해서 큰 돈을 번다는 건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나한테 만족도는 높일 수 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주와 대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을 권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주 큰 노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들이는데 평상시 하던 노력보다 더 많은 나의 모든 걸 걸고 승부를 봐야 되는 일,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큰 자금을 들여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어서 모험하듯이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개념으로 하면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커다란 스트레스를 동반되고 심신의 고달픔을 동반하는 일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도전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이때가 되면 50세가 됐는데요, 실패의 위험보다 더 커다란 위험은 도전하지 않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분야가 어떤 일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보지 않은 위험이 가장 큰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73년생 소띠의 2022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